네. 1 층부터 2 층은 스테어가 없네요. 이거 카피하실 건가요? 그대로? 위치는 정하지 않아서 2 층이 제 파트라서 제 파트는 제가 임의로 넣었고요. 아직 1 층과는 얘기된 바가 없어서 아마 추후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네. 아, 여러분들 레더를 한번 올라가 보셨어요? 어떤 플랜트에? 플랜트 아니더라도 뭐 아파트 옥상에 레더가 있나? 저는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올라가 보신 적이 있으면 예. 그 예. 현장에서 오퍼레이터는 정말로 레더를 선호하지 않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오프쇼어는 경우에 따라서 레더를 놓을 경우가 있는데 온쇼어는 거의 다 이 스테어를 놓거든요. 근데 요런 쪽 여기는 참 애매해요. 왜냐면 접근할 때 PSV 빼놓고 접근할 게 없거든요. 이거는 거의 허비고 보통 1 층과 2 층은 레더가 있어야겠죠. 근데 만약에 레더가 여기 있다면 그냥 여담인데 이거랑 딱 맞죠. 그죠? 위치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블락킹 하잖아요, 이놈을. 여기서 그대로 올라온다고 치면. 그쵸? 그래서 보통 네. 이 배슬이 있을 때 반대쪽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쪽이요. 네. 그리고 이건 뭐 그냥 간단하게 스트럭처 관련된 얘기인데 요 배슬의 새들 위치. 여기가 맞을까요? 아니면 여기가 편할까요? 요 기준점이. 기준이 맞겠죠? 임의로 네. 미스얼라인 나는 만큼 구조는 보강돼야겠죠? 네. 근데 간단하게 한번 이 빔이 위치가 여기 있다고 쳐 볼게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새들은 여기 놔야 되고 스트럭처 여기 놓는다고 할게요. 좀 이게 스트럭처로 모델링 되어 있구나. 한번 잘 맞춰 볼게요. 원래는 끝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연결하는 걸로 칠게요. 자, 여러분들 이 빔이 용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음 여기를 공간이 안 좁죠? 예. 예. 최소한의 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산소는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아시아 기준에 아시아 기준이 되게 좁아요. 엔간하면 손이 들어가요, 아시아 사람들은. 근데 서양인들은 이렇게 하면은 바로 현장에 그 샵 매니저가 있거든요. 그 사람 도면 들고 올라와요. 그죠? "네가 해 봐." 그거 되게 많이 튀어나오거든요. "네가 해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라고 하면 제가 기준을 따져 드릴게요. 이 빔을 측 측면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용접하는 거리가 요렇게잖아요. 그죠? 한번 제가 프린트 스크린을 한번 해 볼게요. 지금 다 나이가 30 대와 20대 후반이시죠? 외국에 나가. 팀원 네. 네? 팀원들 나이를 몰라서 예. 아, 그렇습니까? 제가 네. 그냥 30대 초반과 20대 후반이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실 거면 가능하면 일찍 나가세요. 왜냐하면 영어하고 한국어하고 이도저도 아닌 게 돼 버려요, 나처럼. 그러니까 자, 여기 부분 용접할 때 요렇게 들어가죠. 그쵸?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 여기는 이렇게 용접하죠. 레벨로요. 이쪽도요. 제가 왜 이렇게 그렸냐고 치면은 실제로 용접할 때 이거 턴오버 시키죠. 그쵸? 이거 용접하고 나서 다시 돌리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용접하는 거랑 이렇게 용접하는 거랑 차원이 다르죠. 그쵸? 이걸 자세라고 하거든요. 1 지냐 2 지냐 3 지냐에서 6 지까지 있어요. 용접사 1 지부터 6 지까지 자격증이 다 달라요. 근데 이거는 떠나서 여기 제가 손이 들어가서 이거 용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최소 거리를 요 거리랑 그쵸? 요 거리 정도는 맞춰야 돼요. 그게 아시아 기준이에요. 서양 그러니까 뭐 미국 애들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시죠? 그런 애들 용접하려면 더 넓어야 되고. 근데 저 같으면은 그렇게 안 하죠. 그 전체 이 지지율을 볼게요. 어느 게 중량을 제일 많이 차지라고 하면 이 서지 드럼이잖아요. 그쵸? 저 같으면 이거 어레인지먼트 짤 때 제일 먼저 봤던 게 이거를 쉐드를 여기다 맞췄겠죠. 그죠? 네. 펌프도 마찬가지예요. 펌프 리시프로케이팅인 것 같은데 이게 네 진동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기계공학과 다 나왔다는 가정하에서 기계공학과 나오신 분들은 이 진동이란 개념을 잘 이해하실 건데 결국엔 내추럴 프리퀀시랑 그죠? 이 전체의 내추럴 프리퀀시랑 얼마만큼 차이를 벌리냐인데 진동 개념으로는요. 그죠? 근데 스트럭처도 이제 다이나믹 아날리시스가 있고 스태틱 아날리시스가 있잖아요. 스태틱의 네네. 개념을 봤을 때는 이놈이 놓이는 위치가 요놈하고 맞아야겠죠, 어느 정도. 이렇게 가운데가 아니고 끝 단위 들어가고 끝에 예를 들어서 이놈이 이쯤 와야 정상이겠죠. 그리고 이 빔이 없네. 이놈을 쓸게요. 이 정도가 맞겠죠. 네. 그죠? 스태틱 개념으로 봤을 때요. 근데 스태틱 개념으로 보나 다이나믹 개념으로 보나 비슷해요, 요거는. 그럼 다시 위로 갈게요. 제가 그 채팅 중에 이거 봤어요. 리볼러를 여기서 좀 벌리는 게 어떤가. 그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좋은 의견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플래시 드럼은 왜 벽에 붙어 있을까요? 라고 하면 이쪽에 쓸 게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죠? 이거는 어떨까요? 이거는 이쪽에 쓸 게 있어서 그럴까요? 벽 보다는 배관 연결할 때 들어갈 공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리보일러는 이쪽에 있어요. 어 그리고 스트리핑 컬럼은 어디에 쓸까요? 그러면요. 이거는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마다 달라요. 스트리핑 컬럼은 이쪽에 있는 게 맞아요, 보통은. 이렇게 연결하죠. 그러니까 이게 끝으로 이게 끝으로. 왜 음. 그러냐라고 하면은 컬럼에서 최대한 안 떨어진 게 이 가로지르는 빔들. 지금 구조 용어 약간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위로 올라가는 걸 컬럼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예. 그리고 가로지르는 걸 빔이라고 할게요. 네. 네. 그죠? 이 기본적인 기계공학 상식에서 물론 이게 딱 맞는 건 아니에요. 그때그때 달라요. 제가 로드를 한번 줘 볼게요. 요놈해졌을 때랑 요놈해졌을 때랑 여러분들 밴딩 계산하신 거 아실 건데 이런 거랑 요렇게 나오죠. 그쵸? 이게 더 유리합니다, 컬럼에. 네. 그쵸? 네. 구조를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밴딩 스트레스 때문에 파단이 나요. 배관하고 다르죠. 배관의 주응력은 후보 스트레스죠. 이거 다 대학에서 배우셨을 건데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배관의 주응력은요, 압력에 의해서 이놈을 텐션을 일으키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홈프 스트레스거든요. 구조에서 말하는 최대 하중은 거의 밴딩 스트레스에서 나와요. 그죠? 그래서 밴딩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감안하면서 설계해 주는 구조가 편합니다. 이게 다 돌고 돌아요. 예를 들어서 이놈이 컬럼하고 빔하고 잘 맞았을 때 필요한 구조 사이즈가 더 작겠죠. 구조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배슬이 더 끝에 붙을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돌고 돕니다, 엔지니어링은.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쪽 어떤가. 지금 위치가 잘못됐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자, 돌아왔을 때, 자, 이 레더의 데스티네이션, 랜딩 위치가 여기다라고 정했으면은 나쁘지 않네요. 들어갈 공간이 있으니까요. 그죠? 여기 공간 나오나요? 한번 볼까요? 이제 여기부터 1 컬럼까지. 미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미터요. 좋네요. 그러면 이쪽으로 하신 거죠. 저희 지금 액세스를 1 미터로 하기로 한 건가요? 네. 그렇게요? 괜찮습니다. 이게 뭐니? 왜 숫자가 안 튀어나오니? 저걸로 저 저거 바꿨구나. 궁금한 스탠다드로. 게 있는데요. 네. 저 매놀이 사실 1 미터긴 한데 열리는 매놀 뚜껑 열리는 것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되게 좋은 질문하셨어요. 이거 한번 찍어 볼게요. 라이언은 대답할 때 케이스마다 다르다라고 자꾸 그러는데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제가 맨웨이 이렇게 연다고 칠게요. 그쵸? 네. 사실 90 도로 열진 않아요. 여기까지 엽니다, 보통. 그죠? 저희가 보통 감할 때 145도 이상 감하네요. 근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맨웨이 어떤 사람들은 그릴 때 요렇게 열린다고 그래요. 이렇게요. 그쵸? 그대로. 근데 사실은 요 놈은 돌아가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도 놓여요. 이놈이요. 그쵸? 이거 이해 가시나 모르겠네요. 맨웨이가 이 데빗이 있으면 요 놈을 잡고 있는 그놈은 보통 아이볼트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팔이 있어도 팔 안에서 이놈은 블라인드 프렌즈 360도 돌아갈 수 있어요. 이해 가셨어요? 이 말은? 네, 이해했습니다. 네. 자, 열었을 때 보통 하이엔드 유저라는 사람들 제가 만약에 레더가 여기까지 와서 요렇게 통과하는데 요 맨웨이 이쪽 오프닝과 맨웨이가 겹쳤을 때 이게 허용이 되는가라고 하면은 하이엔드 유저 허용 안 해요. 네, 일반적인 그 파워 플랜트 그쪽 클라이언트는 그런 생각도 없어요. 바이오가스 수출이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유저마다 다르죠. 저 같으면 허용 안 해요. 그쵸? 만약에 제가 이렇게 열어 놓고 있었다? 근데 만약에 불이 나서 도망간다? 이게 메인 이스케이프 웨이다라고 하면 절대로 허용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디자인할 때 룰 중에 그거 있죠. 데드 엔드 룰이 있었나요, 지금? 그때 근데 액세스웨이랑 같이 하자고 하시긴 하셨습니다. 데드 엔드라는 말 한 번만 해 볼게요. 여기 베슬이 있어요. 여기 뭐 밸브가 있든 뭐가 있든 해 볼게요. 여러분들 액세스웨이를 이렇게 짰다고 칠게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액세스웨이라고 칠게요. 여기가 레더든 뭐 스테어웨이든 접근 포인트고요. 자, 일반 일반 엔드 유저는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최대 거리가 정해져 있어요. 최대 거리가 뭐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 미터라고 볼게요. 온쇼어에서 10 미터가 가장 많거든요. 제가 여기 있는데 요 최단 거리가 10 미터가 넘을 때 반대로 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저희는 세컨더리 액세스웨이라고 레더 같은 걸 놔요. 그쵸? 만약에 여기서 불이 있다? 그리고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반대로 가야겠죠. 이런 제한치가 있어요. 뭐 토탈 같은 경우는 7 미터도 적용해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같은 경우 7 미터가 넘어가면 무조건 액세스가 2 개일 수밖에 없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고민하셔야 되냐라고 하면은 사실 레더로 여기를 접근했을 때 반대쪽은 어떻게 내려가는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의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게 플래시 드럼이고 이게 V보일러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만약에 제가 레더를 이쪽으로 올라왔을 때 스테어로 이쪽으로 올라왔을 때 레더는 이쪽으로 내려가야겠죠. 그죠? 대각이 가장 유리하잖아요. 그쵸?
아마 어떤 레퍼런스를 보고 이렇게 짜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escape way를 감안했을 때 굉장히 좋은 설계고요. 그 대각으로 놓는 게 COG에서 굉장히 유리하죠. 그쵸? 한쪽을 치우치지 않으니까. 이놈이 만약에 여기 있었다라고 하면 COG가 지금 왼쪽으로 치우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나름 전문가의 배치입니다. 단지 인제 이 벽에 붙이냐, 이거 못 붙였냐, 뭐 그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그 스틸 그 컬럼이 이쪽이잖아요. 네?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사실 아까 방금 플래시 드럼을 그 왼쪽 벽 쪽으로 옮기셨잖아요. 왼쪽 끝쪽으로 액세스웨이 설명해 주시면서. 네. 근데 그쪽이 아직 그 필터 3 개가 들어가는 자리라서 아직 그 필터가 모델링이 안 된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아마 그쪽에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것처럼 매칭이 될 것 같아서 네. 스페어를 설치하기. 네. 필터 지금 액티베이트 카본 필터인가요? 액티베이트 카본 하나에 콜레서 두 개인가? 네, 맞습니다. 파리클 두 개겠네. 아, 네. 그럼 근데 파리클 하나. 네. 필터가 좀 플래시 드럼 옮긴 쪽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플래시 드럼 앞쪽에 위치해 가지고 그쪽으로 옮기는 건 상관없습니다. 위치는 다 상관이 없죠, 예. 액세스만 나온다면. 근데 유리한 쪽으로는 그 플래시 드럼 맞은편 이쪽이, 이쪽 제 커서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이쪽이 제일 유리하겠죠. 그 필터 데스티네이션이 이 플래시 드럼인가요? 아니면 플래시 드럼에서 나와서 필터로 가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리볼러로 가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 두 개 경로 사이에 있어야겠네요.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빨간 건 뭔가요, 혹시? 그 초록색이랑 같이 그냥 그냥 액세스웨이 표시해 둬서 그쪽에 배관 안 들어가게끔 그냥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표시입니다. 네. 이건 뭐죠? 노가웃 드럼입니다. 너가웃이에요? 너가웃이 이렇게 네. 작아요? 예. 그 전기수 이쿠먼트 사이징 보면 그렇게 돼 있어서 일단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러게요. 너가웃이 이렇게 작은 것도 신기하네요. 너가웃이 따로 있구나, 리볼러 대신에. 네. 플래시 드럼이 뭐죠? 플래시라는 뜻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번쩍? 번쩍번쩍? 그 저게 이제 상태를 좀 분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플래시 드럼 통해서. 네. 그 여러분들 상태 변화시키는 게 뭐죠? 어떤 물체예요? 좀 온도 아니면 압력이죠. 예. 그쵸. 여러분들은 프로세스에서 되게 기본적인 거 아셔야 될 건데, 어떤 놈이 들어와서, 그쵸? 이놈이 하이드로카본인가요, 지금? 사실 글라이콜이죠, 네. 메인은. 근데 네, 어떤 놈의 맞습니다. 상태를 여러분들 글라이콜 리제너레이션 패키지는요, 결론은 여기서 수분을 날려버리고 다시 인젝션 시키는 거예요. 그죠? 인젝션 네. 시켰을 때 그놈이 수분을 가져와서 다시 일로 보내는 거고, 여기서 수분을 다시 제거하는 거고요. 근데 수분 말고 딴 놈이 섞여 있다는 얘기죠. 그죠? 플래시 드럼, 여러분들 뭔가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게 결국은 압력 아니면 온도입니다. 그죠? 그쵸? 그러면 네. 여러분들 리볼로 보셨겠지만 일렉트릭 히터가 달려 있죠. 그런 거 아니고 이렇게 들어와서 상태 변화시키려면 그냥 압력 변화밖에 없죠, 단순하게. 네, 가스의 네, 압력 변화 맞습니다. 어떻게 시킬까요?라고 하면 컴프레서 아니면 이런 플래시 드럼이죠. 컴프레서 그냥 압력 올리는 거고, 압력 기준으로 원바 기준으로 그것보다 낮은 걸 블로어라고 하고요. 원바 이상을 컴프레서라고 합니다. 이런 건 그냥 모르셔도 돼요. 플래시 드럼은 그럼 뭐죠? 라고 하면은 압력을 떨어뜨려서 요 안에 있는 하이드로카본 증발시키는 거죠. 그쵸? 근데 그 증발시키고 나서 저희가 증발시킨다, 이 베이퍼라이징 시키는 하이드로카본은 보통 뭐냐고 하면은 C1이죠. 여러분은 네. C1, C6 이런 거 다 아시나요? 그때 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나요? 메세인, 에세인 그거 다 배우셨죠? 네. 네, 그죠? 라이트 하이드로카본 다 날렸다고 칠 때, 헤비 하이드로카본, 한 C6가 남아있다고 칠게요. 이놈 어디서 걸릴까요가 ACT죠. 흔히 말하는 활성탄. 그죠? 여러분들 이 전반적인 프로세스 이해 못하고 설계하시면요. 나쁜 말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나중에 협력업체에서 설계하시는 거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프로세스 이해하시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배우시는 거는요, 절대로 본인들이 대기업에 가셔서 이거 하자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하고 어떤 구성 파트가 됐을 때 전반적인 거 이해하고 있는 사람과 이해하지 않는 사람은 결이 달라요. 꼭 전반적으로 이해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모델링으로 넘어갈게요. 방금 전에 제가 까먹었는데 질문이 뭐였죠? 이건 뭐야? 용접이구나.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래서 필터 3개가 여기 있다. 여기 모델링 중에 필터 있던 것 같았는데, 아닌가? 아직은 합쳐지지가 없는 않았습니다. 상태입니다. 그래요? 네. 필터 모델링 빨리 하셔야 이제 2층 레이아웃이 나오겠네요. 이건 뭐죠? 그 힐 익스체인저랑 서지 드럼 연결하는 배관이 네. 있어서 일단 그 넘어갈 수 있게끔은 일단 모델링한 상태입니다, 배관을. 네.
이거 한 번만 얘기해 볼게요. 펌프도 그렇고 이놈도 그렇고 이거를 내비속 변환할까? 아니면 넷백석 좀 파일도 올려 놓은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운 안 받아서 이거를 바로 변환하고 해 볼게요. 혹시 그 AP3D에서도 NWD 확장 파일로 변환을 할 수 있나요? 예. NWD로는 바로 안 되고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게 내비스웍이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여러분들 내비스웍 프리덤을 쓰시죠? 네. 프리덤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파일 열리나요? 네, 파일은 열립니다. 그쵸? 그거 쓰셔야 돼요. 원래 제가 한번 열어 볼게요. 이게 파일명이 GDU였네. 컴퓨터 빠릅니다. 근데 이놈을 저장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놈을 내비스웍으로 저장할 수 있어요. NWD요. 보통 프리덤 많이 쓰죠. NWF. 네. 그래서 내비스웍에서 저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 아마 제가 알기로 내비스웍 프리덤에서 NWD로 저장 안 될 거예요. BWF 파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돈 내라죠. 여러분들 서브스크라이브 넷플릭스 서브스크립 하시나요? 다? 아니요.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유튜브는 하죠? 네. 네. 예. 유튜브 한국인이 제일 많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본다고 여기 사람들도 하더라고요. 서브스크립션이란 그 컨셉이 처음에는 없었는데 이 프로그램까지 왔어요. 예전에는요. 이 오토캐드를 여러분들이 라이센스를 사시면 평생 쓰실 수 있었어요. 단점은 뭐냐? 버전이 낮죠. 대기업 가 보시면 엑셀이나 그런 것들 버전이 되게 낮을 때가 있어요. 그죠? 요즘 세대랑 안 맞게. 근데 서브스크립션이 생기면서 어떻게 됐냐? 그럼 매년 얼마씩을 내면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게. 반대로 얘기하면 그 서브스크립션 금액이 엄청나요.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주 치사한 방법들로 많이 돈을 법니다. 요새 추세죠. 요 놈 한 번만 볼게요. 액세스웨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1 층인데요. 액세스웨이를 어떻게 하면 잘 짤까라는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이 펌프 저 같으면요. 여기 있어요. 저 같으면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석션이든 디스차지든 일로 가야겠죠. 그리고 이 히트 익스체인저에서 이쪽에 오려면요. 잘 짰다는 가정하에서요. 이거 아직도 어떤 펜에 써야 되는지 모르는 거 보니까 새로운 윈도우즈에 적응을 못하고 있네요. 다시 그려 볼게요. 펌프는 이쪽이고요. 그쵸? 히트 익스체인저는 이쪽으로 짤 거예요. 저 같으면요. 왜? 라고 하면 저의 액세스웨이는 옆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더 마음에 안 드네요. 이걸로 해 보겠습니다. 그럼 요만큼이 지금 들어가서 활용되는 공간이죠. 그쵸? 이 안에서 다 네. 해결할 수 있냐가 관건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그쵸? 네. 그리고 1 층은요. 여러분들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되는 게 요런 쪽 액세스가 되죠, 바깥에서. 그죠? 이게 1 층의 장점이에요. 이걸 최대한 활용하셔야 돼요. 어느 죄송한데 네네. 그 이제 오프쇼어나 온쇼어나 다 바깥에서 접근하게끔 세팅할 수 있나요? 1 층은? 엔간하면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옵쇼어도 이 패키지 근처에는 이렇게 액세스웨이가 있어요. 대부분의 옵쇼어는. 가끔 클라이언트 중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액세스웨이 이렇게 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군데는 되고 두 군데는 안 되는 케이스. 이해 가셨나요? 이게 구조 끝단에 있는 거죠. 이렇게. 네. 이 이해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왜 나오냐면요. 이 GPU가 생각보다 큰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짰는데 이해 가셨나요? 요 액세스웨이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짰는데 GPU가 생각보다 커졌어. 벤더가 그걸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된대요. 이만해졌을 때 그쪽 액세스웨이를 포기하는 케이스. 오프쇼어에만 있죠. 온쇼어에 이런 현상 거의 없어요. 0.1% 있을까 말까죠. 왜냐면 옵션 남는 게 땅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좁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프쇼어에 비하면 굉장히 널널하죠. 오프쇼어조차도 패키지는 보통 서라운드로 하나 있어요. 그래서 모듈을 보시면 이게 모듈이라고 쳐 볼게요. 오프쇼어 콜럼은 보통 한국에서 제작하는 경우 이 서큘러 뭐라고 하지? 파이프로 기둥 세우는 경우가 많고요. 모덱 같이 일본 회사들은 HBM을 선호합니다.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액세스웨이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요걸 다 액세스웨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깥쪽에. 여러분들 패키지 위치는 제가 오프쇼어 엔지니어라면요. 요런 데 짜요. 그쵸? 그리고 요만큼을 다 액세스웨이를 둡니다. 그래야겠죠? 하나 더. 여러분들 메인터넌스 할 때 가장 무거운 게 뭐죠? 여러분들 프로젝트에서? 저희 리볼러가 가장 좋지 않나 싶어요. 네, 해볼게요. 이 리볼러는 일렉트리컬 히트하고 앞에 아무것도 없겠죠? 근데 이놈은 지금 BEM인가요? 지난주에 BEM인지 BEU인지 설명드렸는데 이거 혹시 BEM인가요? BEU인가요? 눈으로 그게 봐선 BEU 같은데. 제가 기억 AFS로
되긴 했는데 제가 형상을 만든 게 제가 아니라서 일단 네. 그 이닉시라이저 시뮬레이션 했을 때는 제가 기억한 AFS 타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일단 이거는 그럼 빼고 리볼러 바깥으로 빼야 되죠. 네. 네. 그러면 이건 클라이언트랑 나중에 협의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경험이 있을 때 리볼러가 보통 요쪽에 있어야겠죠. 그리고 히트 익스체인저가 이쪽으로 빠지는 거 이쪽이요. 아니면 이쪽으로 뺄 거면 여기가 메인터넌스용 그 위스가 나가겠죠. 1.5 미터? 오프쇼어에서 보통 1.5 미터 적용할 때가 많거든요. 여기. 왜 바깥쪽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이쪽은 프라이머리니까 1.2 미터 최소한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거리가 있다고 치면 이거 히트 익스체인저로 바깥으로 뺄 수 있다라고 보죠. 온쇼어는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어떻게든 빼겠죠. 네, 갑자기 레이아웃이 돼 버렸네요. 아, 오토캐드 궁금하신 거 없으셨어요? 어제 회의 중에 그 닉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이 있으신데요. 네. 그 저희가 인스트루먼트가 그 카타에서 AP3에서 제공해 주는 그런 카탈로그가 따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닉님 말씀으로는 그 라이언님께 요청을 좀 해 달라고 하셔 가지고 네. 필요한 거 있습니 있으면 네.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 다 플랜지 타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템퍼러처 게이지라고 칠게요. 그쵸? 네. 사이즈가 2 인치. 네, 레이팅이 뭐 300 파운드. 자, 타입이 커넥션이라고 할게요. 이게 플랜지 타입이다. 그럼 플랜지라고 쓰시면 되시겠죠? 네. 그쵸? 이걸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 그냥 이건 저희끼리 얘기해요. 한번 인스트루먼트 스펙 갖고 와 볼까? 인스트루먼트 스펙이 있나? 여기 인스트루먼트 스펙이 있는데 야, 이런 건 껐다 켜야죠. 아, 저희 에러 메시지가 여러분한테 보이지 않으셨겠죠? 네, 안 보였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제가 요새 하고 있는 딴 놈 한번 해볼게요. 요새 한국은 뭐 보안이라고 뭐 성장 사진, 뭐 P&ID 그런 거 아예 못 보여주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 기술도 아닌 거 가지고 기술 보호한다고 그러고 있죠. 죄송해요. 자, 인스트루먼트 스펙을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 한 번만 볼게요. 스펙 에디터로 합시다. 아, 근데 여러분들 제가 커스텀 만드는 걸 가르쳐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인스트루먼트 정도는 제가 드릴까요? 어렵지 않으면 저희가 쪼끔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은 기초만 한번 드릴게요. 자, 여기 카탈로그 에디터에서 저 같은 경우 밸브도 있고 타이핑도 있고 여러분도 여기는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죠? 네. 이건 불러오기 나름이고요. 만약에 안 부르셨다 상관없습니다. 부르시면 되니까요. 오픈해서 2025년 버전 쓰시는 걸로 아는데 저기서 기본적으로 ASM이 들어있는 게 이 두 개죠. 여기 네. 중에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아니면 만드셔도 되고요.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empty 피켓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따로 드릴게요.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아무거나 여셔서 여기다 create new component 클릭하시고 오토캐드로 형상을 만드셔서 불러오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복잡한 거 하지 말고 저희 그냥 있는 그래픽에서 하죠. 인스트루먼트가 업데이트가 됐나? 여기 있네요. 그쵸? 형태 보이시죠? 네. 네 보입니다. 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게 템퍼러처 게이지죠. 네. 근데 왜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라고 하면요. 세상에는 여러분 스펙 말고 종류가 다양하죠. 서머웨어 같은 경우 뭐 스레드로 연결하는 데도 있고 용접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플랜지로 연결할 수도 있어요. 닉님이 어제 영상 하나 올리셨던데 현장 사진이요. 그런 경우는 맵 조인트 타입이거든요. 플랜지조차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솔리드 타입도 있고 맵 조인트 타입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 영상을 보겠다는 건 아닙니다. 이건 스레드 타입이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쵸? 요 놈은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거는 솔리드 프렌지 타입이고요. 또 다른 놈들 없나? 잘 안 보이네요. 랩 조인트 타입이 잘 없는데 어제 그 놈은 랩 조인트 타입이었거든요. 여기 보면 뭐 종류도 다양하게 나오네요. 그쵸? 아, 이런 거 왜 이렇게 꼽을까요?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거 한번 잠깐만 설명해 볼게요. 역류할까 봐 비스듬히 걷는 건가요? 아니요. 템퍼러처 게이지는 여러분들 인스트루먼트를 바라보실 때는요. 그 펑션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자, 요거 하나 볼게요. 플로우가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1 번, 2 번. 이 네? 2 번은 여러분들이 메카니컬 쪽이셔서 그래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쪽이 플로우에 더 영향을 덜 줄 것 같아요. 그죠? 네, 1 번은 플로우가 이 서머웰에 다이렉트로 히팅하죠.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템퍼러처 센싱이 더 좋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적인 것들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음. 그래서 서머웰이 이런 스레드 타입 있고 프렌지 타입 있고요. 쭉 가 볼게요. 뭐
이런 밸브 형태도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대부분의 그 타입들은 이 안에서 배정되죠. 프레셔 트랜스미터라든지 프레셔 게이지라든지 클릭해 볼게요. 사이즈를 제가 1 인치부터 3 인치까지 가해 보겠습니다. 엔드 타입 뭘로 하실래요? 그러면 프라이머리니까 이거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고른다 치더라도 플랜지 타입으로 해 놓을게요. 플랜지 타입의 요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 사이즈 가 보시면 있죠? 그쵸. 이걸 조정하시면서 만드시면 됩니다. 기본 타입이 있어요. 이것도 이거 첫 버전이 언제 버전이 2012년 버전이거든요. 13년 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13년이 그렇게 긴 건 아닌데 엔간하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민하셔야 되는 거는 조금 더 가셨을 때 이건 레비스 웍이고요. 밸브 같은 거 고민하실 거예요. 밸브 얘기 한번 더 해볼게요. 벌써 40분입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통째로 카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보이지 않는 에러 메시지가 계속됩니다. 밸브 마이크하고 화면을 껐었네요. 밸브 한번 볼까요? 이놈 한번 할게요. 아직 펌프가 연결이 안 되는데 이놈이 업스트림인가요? 다운스트림인가요? 보면 다운스트림 같네요. 이건 스트레이너인가? 맞겠죠? 자, 이 밸브 하나만 볼게요. 서포트 갖고 하세요. 이놈 만약에 기어박스면 어떻게 하죠? 혹시 제 질문이 이해 가셨나요? 이 지금 네번데 이게 기어박스면 어떻게 하죠? 기어박스란 게 죄송한데 어떤 의미인가요? 기어박스요. 온통 광고만 나오는 요즘 세상에 이거죠. 이런 형태면 어떡할까요? 기어박스가 달린 거. 여러분들 3D 모델링 하실 때는요, 두 가지를 감안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3D 모델링 안에서 형상이 있어야 다른 팀이 감안할 수 있죠. 두 번째는요, 이걸 아이소에 어떻게 표현할 거냐가 두 번째죠. 여러분들은 두 번째 가시긴 힘들어요. 지금 현장에서. 근데 첫 번째는 가셔야 돼요. 기가박스. 그쵸? 네. 근데 일단은 모델링이 먼저니까 이런 액세서리 말고 일단 레버라고 할게요. 여기서 보시면 핸드 레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타입인데 클릭도 있어요. 클릭해 보면 이 메뉴가 뜹니다. 오퍼레이터들이 보이시죠?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들. 여기 아까 카탈로그 만들 때랑 똑같죠? 여러분들의 블로그 불러올 수 있는 방식. 이런 식입니다. 이거는 한 번씩 해보시면 다 아시니까요. 일단은 뭐 모델링이 안 되는데 뭐. 그죠? 모델링이 돼야 이제 서포트도 하고 하죠? 근데 네. 대강 잘하시는 분은 서포트 감안하면서 모델링 하거든요. 원래는. 저는 뭐 다음 단계로. 근데 오늘 그 스트럭처 관련해서 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 보통 근데 스트럭처를 짤 때 배관 네. 팀에서 뭐 완전히 구조를 생각하고 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맞아요. 그럼 보통 스트럭처 할 때 좀 가장 중점적으로 하면서 하는 게 뭘까요? 저 지금 스트럭처 생각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이퀴먼트 아래에 저렇게 빔이 들어갈 수 있는 거랑 이제 파이프가 좀 기댈 수 있는 그 칼럼 위주로 좀 생각하고 있는데 대관 입장에선 컬럼이 맞죠. 근데 혹시 여기서 구조 설계도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일단은 알면은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그 레이아웃 짜는 도중에 계속 좀 눈에 밟혀 가지고 좀 질문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통 잡아드리고 잠깐 화면을 껐는데 쪽 감안하면서 하면 좋은데요. 첫 번째 한번 이 패키지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거 설계하는 회사에 가신다고 하셨을 때 그때는 구조 담당자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맨 땅에서 시작하실까요?"라고 하면 거의 노예예요. 기존 프로젝트가 있겠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해 볼게요. 이놈의 길이가 이 정도인데 이거를 30 정도 하니까 글자가 보이네요. 좀 더 할게요. 50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조 간격이 몇이죠? 구조 간격이라는 게 전체 틀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여드릴게요. 1000 정도 됩니다. 2000 이요. 네. 구조의 인제 첫 번째 질문으로 가는 겁니다. 구조를 짤 때는요. 제가 구조 엔지니어 입장에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프라이머리만 먼저 짭니다. 프라이머리가 뭐냐? 이놈의 전체 그 하중을 견디는 놈. 하중 외에 여러 가지가 더 있다면 그것도 감안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온쇼어 쪽에는 세이즈믹이라고 인제 어스퀘이크가 있어요. 그죠? 네. 어스퀘이크도 결국에는 질량에 대한 그 함수거든요. 전체 중량이 몇일 때 그 기둥이 그 움직임을 견딜 수 있냐예요. 옵쇼에서 배가 움직이죠. 네. 네. 그 배가 움직이는 하중과 세이즈믹은 굉장히 유사해요. 여러분들 계산하세요. 그쵸? 그런 로드와 윈드 그러니까 바람 같은 거 그런 거 감안해서 이 하중을 지탱하면서 전체 하중을 지탱하고 그런 엔바이러먼털 로드를 다 견딜 수 있는 빔을 정해야겠죠. 빔 사이즈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컬럼 사이즈죠.
그쵸? 전반적인 높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 층을 몇 미터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눈으로 대충 봤을 때 한 8 미터? 그 정 5 5m입니다. 미터요? 네. 아 어림도 없네. 이건 그래픽이니까 인정해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5 미터. 그러니까 바텀에서 탑까지 5 미터 잡으셨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중요해요, 구조 입장에선. 전체 높이 그리고 2 층의 하중 그걸 견딜 수 있는 컬럼. 그쵸? 그러면 저는 컬럼의 사이즈를 정해요. 근데 컬럼의 사이즈를 어떻게 정하냐 그러면 몇 개를 놓을 거냐가 첫 번째 질문이겠죠. 그죠? 너무 많아요. 왜냐면 이런 경우 2 미터마다 잡으셨잖아요. 그죠? 저 같으면 아이고 이거는 익스터널 레퍼런스구나. 3 개가 이 끝단과 끝단은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 놈이면 3 개가 있으면 이걸 2 개로 할 거예요, 너무 좁으니까. 근데 이게 딱 공식으로 맞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응. 어잉? 어딨니? 여기 있다. 탑이 아니고요. F. 요거 스샷 하나 찍으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GTU가 전반적으로 좀 약간 기형적이긴 해요. 근데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자, 구조 설계 기준은요. 이게 노드예요. 요 끝단 하나하나가 색깔이 구분 안 가니까 좀 더 잘 보이는 걸로 할게요. 요게요. 그쵸? 네. 그리고 요게 8 미터, 이게 5 미터. 이거 자체는 좋지 않아요, 구조 입장에선. 그러면은 원래대로 따지면 구조 기둥은 하나예요, 거의. 가운데 있는 거. 양끝단 말고요. 왜냐? 이게 최소한의 브레이스가 나오는 각도거든요. 그쵸. 브레이스는 거의 45도 아니면 거의 45 도예요. 실제 45 도만 딱 되는 건 아니고 45도 아니면 무의미해요. 그러다 보면 제가 구조 엔지니어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예요. 높이를 낮추든가 길이를 늘리든가 길이를 좁히든가. 자, 이걸로 했을 때 4 미터, 8 미터라고 쳐도요. 여러분들 최대 기둥 개수가 가운데 2 개밖에 없어요. 이 정도. 이해가셨나요? 네. 제가 좀 이따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럼 브레이스가 이 각도라도 나오죠. 그죠? 자, 다시 말해서 이제 원래 제가 구조를 계산하는 사람이면요. 이 전체 패키지의 하중 감안할 거고요. 하중을 감안했을 때 컬럼을 정할 거고요. 그 컬럼 개수를 정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높이랑 사이즈를 봤을 때 콜럼 5 개는 말도 안 되는 개수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콜럼 개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 그러면 원래는 강도인데 이런 패키지 같은 경우는 각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놈을 다시 설계한다 라고 하면요. 세상에 정답 없어요. 옆에서 보셨을 때죠. 자, 이놈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면 콜럼 하나만 남죠. 만약에 이게 진짜 사이즈라면. 그리고 아마 각도가 이렇게 정해질 거예요. 저 같으면요. 이거 왜 V인가요?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이 패키지 들어올릴 때 여기로 들어올리실 거죠? 네. 그쵸? 그러면 이거 2개 빼볼게요. 제가 이렇게 A자로 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라고 하면은 이놈 무용지물이죠. 그죠? 그러면 뭐가 최소한 A자 아니면 X죠. V자 아니면 X죠. 그쵸? 네. 네. 구조는 이런 식으로 설계합니다.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이 기둥은 없어야 돼요. 그죠? 만약에 진짜 이 8 미터 대 5 미터? 이게 네. 정말 비효율이라면. 그쵸? 그러고 나서 이 기둥 컬럼이 사이즈가 얼마가 될까가 이제 질문이겠죠, 사실은요. 그쵸? 어 그러고 그럼 나서 네. 세컨더리로 가는 거고요. 네. 그 말씀하세요. 양쪽 끝단에 있는 컬럼은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있는 거예요. 지금 생존하는 콜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요 놈하고요. 끝단은 어쩔 수 없이 있어야죠. 예. 그리고 가운데까지 이 3 개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8 미터에 5 미터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구조 엔지니어라면요. 이거 탑 높이 낮추려고 할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이게 여러분들 평면상에 이 길이 비율은 거의 정해졌잖아요. 4 미터, 4 미터, 총 8 미터죠. 저는 네. 이거 맞추려고 노력할 거예요, 제가 구조라면. 이거 음. 맞춘다고 해서 딱 아주 완벽하냐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구조라면 이거 맞추는 게 편하죠. 근데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이게 45도 나오는 게 되게 이상적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이상적인 거랑 현실이랑 같을 수는 없잖아요. 네. 측면에서 봤을 땐 이해 가셨어요? 예. 평면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네. 아, 측면 한 번만 더 가 볼게요. 많은 구조분들이 서브 플랫을 되게 선호해요. 이게 서브거든요. 이게 뭐라는 놈이냐라고 치면은 제가 화면상 일부분을 가릴게요. 지금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훨씬 낫죠? 아닌가요? 네. 좋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진지해. 인생은 재밌는 거예요. 네.
재밌게 살려고 하세요. 한국의 현실이 좀 빡빡하긴 한데 이런 식의 많이 있잖아요. "아니 왜?"라고 하면요. 이건 그냥 패키지에 한정된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배관 같은 게 다 요로 지나가요. 음. 그러니까 배관 서포트는 어쨌든 간에 호리존탈로 계속 잡아야 되죠. 네. 아예 여기다 서브 스트럭처를 두고 배관하고 이퀴먼트의 위치를 두고 요렇게 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여러분들 들어올리는 건 립팅 트로니온이에요. 한번 볼까요? 립팅 트로니온 지금 헷갈리시는 거 자꾸 제가 인제 설명할 때마다 딴 걸로 빠져요. 그죠?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트로니온이 뭐냐면요. 요 위에만 보이네요. 어떤 구조 들어올릴 때 트로니온이 없을까? 아 결과 똑같네요. 뭐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그림 한 번만 볼게요. 사람들은 자꾸 립스틱 러그만 감안하는데 요런 트로니온이 있어요. 옆으로 매다는 거. 네. 그림이 너무 화질이 안 좋아서 딴 놈으로 갈게요. 있다. 그죠? 요 옆으로 거는 거. 네. 네. 그쵸? 예. 그게 어디에 쓸까라고 하면요. 이런 경우는 여기가 제일 적당하겠죠? 네. 네. 그쵸? 근데 이놈이라고 요게 안 되냐라고 하면 다 돼요. 구조는요. 구조 엔지니어 지망하시는 분 없죠? 구조 엔지니어 지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구조는 그냥 보강하면 끝이야. 그쵸. "내가 여기다 네. 놓고 싶다."고 했을 때 그냥 브레이스 몇 개 더 지르면 끝이에요. 그죠? 음. 이런 식으로. 그쵸? 여기 있으면 여기 있다고 이 위에가 없는 건 아닌데 위에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요. 네. 근데 엔간하면 돼요. 서브 스트럭처 하다못해 서브 스트럭처를 쪼금 계산이 안 나온다. 서브 스트럭처 쪼끔 키우면 되죠. 얘들은 빔 사이즈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주 쉬워요. 구조 지원하시는 분 계시면 안 돼요. 배관 엔지니어가 봤을 때 구조는 너무 별것도 아니에요. 업무로드로 따지면은 죄송해요. 샘유 님 이퀴먼트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퀴먼트 비하 발언을 쪼금 해도 될까요? 아, 예, 괜찮습니다. 업무로드로 따지면 이퀴먼트가 제일 쉬워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직업을 선택하실 때. 저는 이퀴먼트 추천드려요. 삶의 밸런스가 한국에서 제일 잘 맞아요, 그나마. 배관은요, 여러분들 처음에 가시면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 없이 인생 되게 힘들어요, 처음에. 그리고 배관은 되게 바빠요. 왜 바쁜지 아세요? 똑바로 일하는 사람 별로 없어서 바빠요. 근데 똑바로 일하는 사람이 되는 데까지도 나중에 이해하실 거예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그래서 바빠요. 근데 이퀴먼트는요, 자기 담당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쌤님. 아닙니다. 근데 한국만 그러지도 않아요. 해외에서도 그래요. 이퀴먼트가 워라밸이 제일 좋습니다. 구조는요, 배관이랑 계속 싸워요. 그죠? 이퀴먼트랑 좀 짧게 있긴 있는데, 그게 이퀴먼트 위치 바꾸는 거 아니면 이퀴먼트랑 크게 부닥치지 않아요. 배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부딪힙니다. 구조랑요. 제가 이런 말 할 수 있는 건 저는 구조 엔지니어예요. 나중에 자격증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구조 엔지니어입니다. 배관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둘을 비교할 수 있어요. 저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조가 더 쉬워요. 대신에 연봉이 더 적죠. 그게 룰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연봉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다른 옵션이 있죠. 외국에서는 배관이 더 많이 받아요. 당연하게. 업무가 다른데. 이퀴먼트는요. 이퀴먼트 적게 받지 않아요. 근데 해외에 가시면 가장 적게 받는 엔지니어 중에 E&I가 있어요. 그런 쪽을 선택하시면 안 돼요, 해외에서. 한국처럼 낮게 받지는 않습니다. 자, 구조 간단한 거 설명드렸고요. 한번 플랜 지금 8 시인데 마지막으로 플레인 한번 하고 설명드릴게요. 플레인은 되게 간단해요. 이퀴먼트 없다고 치고요. 플레인 다음에 설명드릴까요? 플레인은 다음에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온쇼어하고 옵쇼어가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온쇼어 기준으로 설명드려도 그렇고 옵쇼어 기준으로 설명드려도 그렇고 여러분들 중국업도 지망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니까. 네. 근데 온쇼어는 네. 메일로 질문 드리면은 좀 힘들까요? 해당 플레인 부분은? 아니요. 저는 메일로 질문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려요. 그러면 네. 메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네. 인간인데 업무를 하다가 쉬는 시간 있잖아요. 네. 저는 쉬는 시간에 그런 거 답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말고도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전 직장 동료라든지. 음. 그러니까 그런 거 답장해요.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 EPC에서 패키지 벤더한테 이렇게 패키지 형태로 이제 일을 맡기면서 네. 하이 포인트 관련해서도 어느 위치로 맞춰라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나요? 사실 제시해 주면 좋죠. 근데 제시를 안 해 주고 설계를 했더니 제시를 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하이 포인트가 사실 그 원래 EPC 스코프랑 맞추기 위한 용도가 가장 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 하이 포인트 위치를 어떻게 지금 저희가 정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가지고. 일단 온쇼 기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건 플랜 뷰고요. 이게 파이프 렉이에요.
파이프 렉입니다. 쭉 가죠? 네. 자, 여러분의 패키지 위치가 여기에요. 이 플랜트에 노스라고 적혀 있고요. 이쪽이요. 타임 포인트 어딜까요? 그러면 답이 있죠. 여기죠. 노스 방향입니다. 네. 실제 업무를 하실 때 여러분이 이렇게 패키지를 짰다고 칠게요. 네. 그리고 그 타임 포인트가 여기에요. 여러분들 기준에. 그쵸?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답은 답변하죠. 파이프 렉이 하나 더 돌리거나 잠깐. 그쵸? 이거 답 정해져 있죠. 180도. 일단. 그쵸? 네. 이거 제일 많이 하고 두 번째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이놈과 이놈을 시메트릭 시키는 거예요. 여기 이퀴먼트가 있는데 내가 본의 아니게 로드 액세스가 이쪽이에요. 이런 경우 맞는데 만약에 로드 액세스가 이쪽이었다. 이쪽으로 놔주세요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전체를 틀지 않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시메트릭입니다. 시메트릭 뭐라고 하지? 그 대칭이요? 이거 대칭 안 돼. 네. 이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페인터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파이프 렉 위치에 따라서 타입 포인트가 정해지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거죠. 온쇼어에서는 예, 네. 맞습니다. 오프쇼어는 전혀 다릅니다. 오프쇼어 파이프렉 있나요, 없나요? 있죠, 당연히. 네. 오프쇼어 설명 안 드려도 돼요? 아니면 다음에 할까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배고요. 여러분들 모듈이 이렇게 있다 칠게요. 모듈이요. 오프쇼어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게 FPS나 FLNG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제가 FLNG나 FPSO를 먼저 얘기하는 게 정형화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 멕시코만 저쪽에 가는 게 세미 서브머저블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픽스드 플랫폼이랑 FPS나 FLNG 형태는 많이 다른 거죠? 그쵸. 이게 반잠수식이거든요. 제가 네. 이 영어를 보고 이름이 생각났어요. 반잠수식인데 요렇게 생겼어요. 네. 여러분들 이런 거 설계할 때는요. 아주 욕 나오는 그런 게 나와요. 픽스드 플랫폼과 완전히 달라요. 픽스드 플랫폼은요. 여러분들 이 정도예요. 네. 이 안에도 파이브렉이 있고요. 되게 쉬워요. 솔직한 말로. 왜냐하면 모션이 없잖아요. 고정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놈 설계할 때 뭐까지 감안할까요? 33도 룰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여러분들 지금 탈출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이놈이 33도 기울었을 때 여러분들 에머전시 라인 다 살아있게 해야 되거든요. 설계할 때. 전체 플랜트에서 각도까지 봐야 돼요. 이놈이 33도 기울었을 때도 사람이 탈출할 수 있게. 아주 욕 나오는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FPS 한번 볼까요? FPS가 좀 사진 큰 거. 요거를요, 요 놈이요. 위에서 봤을 때 이래요. 네. 그래서 저희는 바이킹 아세요? 네. 네. 바이킹이 여기를 포트라고 부르고 이쪽을 스타보드라고 불렀어요. 여기가 플랜트에서 노스고요. 포트의 기준은요. 배가 이쪽으로 간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렇죠?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 배를 타고 바이킹 배 아시죠? 오른쪽으로 돌지 왼쪽으로 돌지 정해야 되잖아요. 그때 포트하고 스타보드의 관계를 항상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계속 포트 스타보드라고 부릅니다. 네. 여기 모듈이에요. 여러분들 패키지 사이즈가 지금 글라이콜 패키지 얼마나 냐면요. 요만해요. 모듈 안에서. 자, 이때 타임 포인트 어떻게 정할까요? 라고 하면 그때그때 다르겠죠? 네. 예를 들어서 컨택터가 메인이죠. 컨택터가 여기 있다고 칠게요. 모듈 안에서. 네. 컨택터로 가는 거 오른쪽에 있겠죠? 네. 근데 컨택터가 여기 있고 이게 여기 있어. 왼쪽이겠죠. 네. 근데 만약 컨택터가 이 모듈 안에 없어. 그러면 파이프 렉으로 돌려서 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이거 1번으로 협의하고 봅니다. 이해 가셨죠? 네. 근데 온쇼는 99% 파이프렉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특별히 바로 옆에 배를 놓지 않는 이상.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프쇼어를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농담이에요. 한국에서 오프쇼어 하면은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외국 기준으로 오프쇼어가 온쇼어보다 무조건 많이 받아요. 당연히요. 근데 한국은 대기업 시스템이잖아요. 그 회사가 얼마나 중요하잖아요. 그쵸? 네, 저 맞습니다. 같으면 거기서 안 해요. 이런 현실적인 얘기인가? 저 같으면 안 합니다. 현실적인 얘기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좋은 인력이 온쇼어에 가요, 오프쇼어에 가요? 대한민국에서. 온쇼어로 많이 많이 갑니다. 그럼 오프쇼어 엔지니어가 뛰어날까요? 아니죠. 원시어보다는 뛰어나기 힘들죠. 네. 그럼 그 회사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네. 이거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냥. 그중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겠죠. 네. 그 뛰어난 사람들 거기 있을까요? 원시어로 이직할 것 같습니다.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진짜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루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기 가셔도 돼요. 그만큼 힘들겠죠.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잖아요. 자식도 낳아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워라밸도 중요해요. 이런 얘기하면 닉님한테 혼날 건데 닉님은 쉬지 마라 막 그런 캐릭터잖아. 네, 오늘 본의 아니게 10분 넘어서 여기까지 하고요.